반찬 가게 뒤편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졸업장. 이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온 마을을 뒤흔들고 60년 형님 올케 사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벽 5시 시골 장터 구석진 반찬 가게에서 한은자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무, 배추, 콩나물을 차례로 씻어내며 은자는 마음속으로 오늘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용 김치를 좀 더 만들어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야채를 다듬고 있던 은자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큰형님인 한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75살의 정임은 언제나 당당한 걸음으로 마을을 활보하며 다닙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나서 일하고 있네. 중졸이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지 뭐. 정임의 말에 은자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야채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따끔합니다. 하지만 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형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드셨어요? 내가 뭘 먹겠어. 자식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지만 말이야. 정임은 가슴을 쭉 펴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이 교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임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집니다. 은자는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장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화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더니 은자의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은자야, 오늘 김치 어때? 어제 산 건 좀 싱거웠는데. 죄송해요. 오늘은 간을 좀 더 맞춰봤어요. 은자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아주며 작은 봉지에 깍두기도 함께 넣어줍니다. 정화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넵니다. 그래도 은자 손맛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 배운 건 없어도 손재주는 타고났나 봐. 또 다시 배운 건 없어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은자를 중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아줌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임이 다시 입을 엽니다. 중졸이면 말 조심해야지. 뭘 그리 나대고 다녀.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은자의 손이 잠깐 떨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대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은자의 마음속에는 매번 작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장터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은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반찬을 팔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조용한 반찬 가게 주인이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다는 것을. 오래전 젊은 시절 은자에게는 꿈이 있었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은자는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은자는 가게 정리를 하며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은자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은자의 막내딸 장수민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는 45세의 수민은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방을 정리해 드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엄마, 이 방 좀 정리해야겠어요. 책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네. 은자는 부엌에서 수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합니다. 그냥 두세요. 별거 아닌 책들이에요. 하지만 수민은 이미 방 한 구석에 쌓인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낡은 소설책과 잡지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겉면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상자는 뭐예요? 수민의 목소리에 은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상자를 본 순간 은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그냥 옛날 물건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민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누렇게 바랜 졸업장이었습니다. 수민이 천천히 펼쳐보자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수민의 놀란 목소리에 은자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손에 들린 졸업장을 보자 은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민아, 그건 엄마가 서울대를 나오셨다고요? 진짜예요? 수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졸업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졸업 연도도 명확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졸업장뿐만 아니라 당시 신문 스크랩과 성적표 그리고 장학금 수령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은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애들 키우느라 다 필요 없었지. 필요 없다니요? 서울대 졸업이 필요 없다고요? 수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저 평범한 시골 아줌마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들 키우는 게 전부였어. 공부한 걸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엄마, 큰 고모가 뭐라고 하는지 알지? 중졸이라고 무시하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뭐해? 더 시기나 받을 뿐이야. 수민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임 고모가 평소에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노란 신문지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은자가 쓴 논문이 학보에 실렸을 때의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은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때는 정말 달랐네요.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은자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와서 뭐해? 다들 날 중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은자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은자는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다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딸에게 발각된 충격도 컸지만 더 큰 고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며칠 동안 수미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은자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휴먼 다큐 코너를 담당하고 있던 수민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엄마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은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나 엄마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괜히 시끄러워지면 어떡해. 큰 고모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죠? 수민의 날카로운 지적에 은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큰 고모가 엄마한테 할 때마다 속상해 하시잖아요. 은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형님의 무시와 마을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살아온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엄마, 늦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수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간직해온 비밀을 세상에 털어놓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용히 할 수 있어? 네, 엄마. 저희 프로그램은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 자극적이지 않아요. 일주일 후 수미는 촬영팀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은자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어머니의 진솔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카메라가 돌아가자 은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울대 시절 이야기, 졸업 후 결혼과 육아로 꿈을 접어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게 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게 전부였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더욱 아이들 뒷바라지가 우선이었고요. 촬영이 끝난 후 수미는 편집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졸업장과 옛 신문 스크랩, 그리고 현재의 반찬가게 모습을 교차 편집하며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시청자 게시판은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눈물 났어요. 이런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니. 엄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시청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들 감동받으셨대요. 그래, 정말? 은자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수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이 전국 방송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우리 엄마 이야기가요?
네, 시청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특히 같은 세대 어머니들이 많이 공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미는 즉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송이라 큰 고모가 보면 어떡하지? 엄마, 이제는 당당하셔도 돼요. 엄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특히 형님 정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반찬가게 아줌마로만 알고 있던 은자의 숨겨진 과거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은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은자의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반찬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임은 방송을 본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학력을 내세워 동생을 무시해 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정임은 혼자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 있다고 갑자기 잘난 체 하는 거야? 결국 반찬 가게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한편 마을의 소문꾼 정화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은자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자가 서울대래요. 그것도 수석 졸업이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그동안 왜 숨기고 살았을까요? 글쎄요. 아마 정임이 때문이 아닐까요? 워낙 학벌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섞여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자가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녔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은자는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모두들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서울대 나오신 거 맞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사셨어요? 공부 잘하시면 다른 일 하시지 왜 반찬 가게를 하세요? 끊임없는 질문들에 은자는 지쳐갔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임이 친척 모임에서 일부러 은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카들과 사돈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임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울대면 뭐해요? 지금 뭐하고 사는데요?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사 먹고 반찬 가게나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언니 서울대는 서울대잖아요. 조카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임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졸업장이 밥 먹여줘요? 자식들도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수민이도 지방방송국에서 겨우 작가나 하고 있으면서 은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독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지만 그동안의 습관처럼 참고 견뎠습니다. 마을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은자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지만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진짜 서울대 나온 게 맞나? 증명할 방법이 있나?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있는 척 하려고 졸업장이라도
위조한 건 아닐까?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은자가 허세를 부린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목받게 된 상황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김영배 이장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자를 좋아했지만 학력 차이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은자가 자신보다 훨씬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영배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은자는 매일 가게에 나와 일을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형님의 적대적인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정임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은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히 방송 나갔나? 은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살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의 힘든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수민아.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 하지만 은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은자는 그 한가운데에서 외롭게 버텨야 했습니다. 마을의 소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정임의 끊임없는 비아냥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정임이 장터에서 큰 소리로 한 말이 은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 지금 하는 일 봐. 결국 우리랑 똑같잖아. 괜히 폰만 잡고 있어. 은자는 그동안 간직해온 낡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졸업장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받았던 각종 상장들, 장학금 증서, 그리고 당시 신문에 실렸던 논문 발표 기사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정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은자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일이야, 이른 아침에. 형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은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은자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서울대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서울대 졸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최우 등급이었습니다. 장학금 수령증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정임은 말을 잃고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자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은자가 쓴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을 때의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은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수님들이 대학원 진학을 권하셨어요. 유학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형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은자야. 배운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법부터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자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중졸이라고 무시하고 배운 게 없다고 깎아내렸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말 한들 뭐 했겠어요? 형님이 믿으셨겠어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은자가 그때 말했다면 자신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형님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은자의 말에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학벌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은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형님.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학력이 전부인 것처럼. 형님도 나름 힘드셨을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은자는 형님을 위로했지만 정임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동생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은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큰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은자야,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어.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를 무시한 걸 다들 봤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해. 은자는 형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혼자 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벌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며 정작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은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형님이 당장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임 고모와의 일로 어머니가 많이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 같은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큰 고모한테 모든 걸 보여주셨다면서요? 응,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은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함께 어떤 해방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엄마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때 공부를 더 계속하지 못한 것 말이에요. 은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회라. 글쎄다. 교수님들이 대학원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유학까지 보내주겠다고. 그랬지. 그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 은자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지도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대학원 진학을 강력하게 권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받겠어? 그때는 지금과 달랐단다.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 그래도 엄마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나까지 공부를 더 한다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게 뻔했거든. 수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 은자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가 서울대 나온 걸 알고 계셨구나. 당연하지. 결혼할 때 졸업장도 보여줬고,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혼자 애들 키우는데 괜히 남들 시선 받고 싶지 않았거든. 수미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홀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학벌까지 드러내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큰 고모 때문에도 그랬죠? 형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 은자는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꼭 공부시키겠다고 했고 실제로 잘 키웠지. 그런데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걸 알면 형님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았어. 엄마는 정말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수민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자신을 너무 숨기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편하셨어요? 그동안? 은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편했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답답했지. 특히 형님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셨을 텐데, 속상하기보다는 안타까웠어. 형님이 학벌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수미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라도 당당하게 사세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볼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죠. 은자는 딸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방송 만들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김영배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은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영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수미는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지만 영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자 씨, 방송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동안 제가 은자 씨를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영배의 목소리에 어떤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은자를 지켜봐 왔지만 진짜 은자를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화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은자는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영배와의 대화가 끝난 지 사흘 후 마을회관에서는 정기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 은자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안건보다는 마을의 화제거리가 된 은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관심사였습니다. 정임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장인 김영배가 인사말을 마친 후 정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임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정임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주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을회가 나는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정임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회관 뒤편에 앉아있던 은자는 깜짝 놀라며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제 올케 은자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임의 첫마디에 회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은자를 무시하던 정임이 갑자기 사과한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평생 학벌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졸인 줄 알았던 올케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 동생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말입니다. 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동생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 학벌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올케가 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 자존심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은자는 회관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올케를 너무 얕봤습니다.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봤어야 했는데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은자는 평생 저보다 훨씬 현명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도 정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평소 고집스럽던 정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모두들 감동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은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동생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은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은자에게 향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은자는 정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야, 은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두 동서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순간 회관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뭘 미안해해. 다 내 잘못이야. 정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여인의 화해를 지켜봤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임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은자를 존경해 주세요. 학벌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회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자는 형님과 함께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화자 할머니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은자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앞으로는 더욱 존경할게. 그날 밤 동서와 올케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60년 묵은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임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은자도 마음을 열고 형님과 대화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의 화해가 있은 지 한 달 후 은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민이 제작한 방송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은자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서울 도서관에서 강연해달라고 하네요. 주제는 배움의 진정한 의미래요. 수민이 신청서를 들고 왔을 때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엄마만큼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은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연 당일 서울 도서관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년 여성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들, 심지어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무대에 선 은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시골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한은자입니다. 청중들이 따뜻한 박수로 은자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시절의 꿈과 열정, 결혼과 육아로 인한 현실적 선택, 그리고 수십 년간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배움이란 건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상황과 은자의 이야기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학벌이 높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은자는 정임과의 화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형님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일, 그리고 두 가족인 형님과 올케가 진정한 화해를 이룬 과정을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제 형님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으셨죠. 사람의 가치는 학벌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힘듦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는 언제 말씀하셨나요? 사실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둘째 딸이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마 평생 비밀로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자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오늘 강연 듣고 위로가 많이 됐어요. 몇 주 후 출판사에서 은자의 자서전 출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미는 어머니를 설득했고 은자도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책 제목은 묻어둔 졸업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출간 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은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간판 아래에는 정성이 담긴 반찬이라는 문구가 새로 붙었습니다. 서울대 졸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이 가게에 찾아와서 은자 옆에 앉아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은자야, 내가 유명해져서 좋긴 한데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형님. 가끔씩 강연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몸 조심해. 나이가 있는데. 정임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김영배 이장도 가끔 가게에 들러 은자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의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하자 할머니는 이제 은자를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부르며 다녔습니다. 예전에 퍼뜨렸던 좋지 않은 소문들을 후회하며 이제는 은자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자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일상은 아니지만 마음은 더욱 평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었고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방송국에서 후속 다큐 촬영하기로 했어요. 엄마 책 이야기랑 강연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그래, 알겠다. 은자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숨겨야 할 비밀이었던 졸업장과 서류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인생 2막을 시작한 것입니다.